밥 한 끼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놀라셨죠? 근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근무한 응급실에서 식사 후 단 하나의 실수로 세상을 떠난 어르신이 네 분이나 계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들이랑 웃으며 밥 드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밥 먹고 30분 사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밥만 먹고 안 눕겠다고 했어도 그냥 목욕 좀 하려 했을 뿐인데 이런 얘기들 남겨진 가족들이 눈물로 말하셨어요. 그 울음 속에서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시던 그 얼굴들 지금도 제 눈에 선해요. 제가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건 살릴 수 있었던 분을 몰라서 떠나보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할머니, 아버지가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응급실에 실려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하신다면 앞으로의 10년, 아니 20년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몸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밥 먹었으니 좀 눕자.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가볼까? 살 안 찌려면 바로 움직여야지. 이런 행동들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순간 우리의 심장과 뇌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위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에요. 5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생사를 지켜보며 얻은 진짜 경험에서 나온 생명을 지키는 식사 후 습관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식사 후 바로 눕기. 밥 먹고 좀 눕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요, 그 작은 편안함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천안에 사는 김만옥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쉬는 걸 습관처럼 해오셨어요. 그날도 점심을 드시고 TV 앞에 앉아 계셨는데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위산이 식도를 넘어 폐로 들어간 거였어요. 폐렴이 생긴 거죠. 나이가 들면 식도 근육이 약해져요. 누운 자세에선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기 쉽고 이게 기관지로 들어가면 염증, 심하면 질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 폐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일이 될 수 있어요. 2번.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따뜻한 물에 몸 담그면 좋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읍에 사는 박철호 할아버지는 저녁 먹고 바로 욕실로 가셨어요. 온탕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시는 게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원인은 식사 후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밥 먹고 나면 소화하느라 피가 위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가 피부로도 몰려요.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고 뇌졸중,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위험이 더 큽니다. 식사 후 뜨거운 물? 절대 안 됩니다. 3번. 식사 후 과격한 운동. 먹고 바로 움직여야 살 안 찌지.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는 정수자 할머니는 식사 후 언덕길 걷는 걸 30년 넘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 먹고 바로 나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심장에 무리가 간 거예요. 밥 먹으면 피가 위로 몰려 있는데 운동하면 근육도 피를 끌어당기죠? 심장이 양쪽으로 피를 보내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무거운 것 들거나 언덕을 오르는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고요. 이제는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른 자세로 30분 앉기. 밥 먹고 30분은 편하게 바르게 앉아 계세요. 허리를 세우고 등은 살짝 받치되 비스듬히 기대지 마시고요.
밀양에 사는 이영애 할머니는 이 습관 하나로 10년 넘게 약을 끊고 지내고 계세요. 30분만 바르게 앉아 있었더니 속이 편해졌어요. 이 말씀 참 힘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건 안 좋아요. 딱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10분 후쯤 천천히 마셔보세요. 대전의 박재만 어르신은 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속 쓰림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족과 대화 나누기. 밥 먹고 대화 나누는 것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도 잘 됩니다. 성북구 김숙자 할머니는 남편과 식사 후 10분 정도 하루 일과를 나누시는 게 습관이래요. 서로 웃고 얘기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식후 30분 후에 천천히 걷기. 바로 걷는 게 아니라 30분 쉬셨다가요. 공원 걷듯 천천히 걸어보세요. 인천의 이정호 어르신은 이 습관으로 10년간 먹던 당뇨약을 줄이셨어요. 귀찮았는데 걷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식사할 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식후 관리법,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팁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식사량은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세요. 밥은 잘 먹어야 힘이 나죠. 그런데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시흥에 사는 김호식 할아버지는요, 늘 2공기씩 밥을 드셨어요. 많이 먹어야 살지 하셨는데요. 어느 날 식사 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위가 너무 늘어나서 심장을 눌렀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약해지고 위도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꼭 손바닥만한 양, 그리고 배가 80% 찼다 싶을 때 숟가락 넣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억지로 다 비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그만이라는 신호를 잘 들어주셔야 해요. 다음은 식탁 위에 꼭 있어야 할 음식들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상 반찬의 절반 이상, 생선이나 두부, 계란처럼 소화 잘 되는 단백질도 조금씩,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훨씬 낫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실 땐 생강차나 보리차 한 잔 추천드려요. 곡성에 사는 양순자 할머니는 식후 보리차 한 잔으로 속이 편해져서 이제는 아예 습관처럼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식사 직후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처럼 매일 드시는 약, 식사 후 바로 먹으면 흡수가 안 되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이거나 식사 후 2시간 뒤에요. 송파구에 사는 이정희 할아버지는 밥 먹자마자 약을 드셨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셨는데 그 뒤로 시간 조절을 하시고 나서는 훨씬 편하게 약을 드시고 계세요. 자, 이제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도 달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먼저 여름철이에요. 식사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바로 쐬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찬 바람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요. 특히 식후엔 피가 위에 몰려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부산의 장미화 할머니는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가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가셨었어요. 그 뒤로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바람은 천장 쪽으로 돌리셨대요. 그렇게만 해도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겨울철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찬 바깥 공기를 쐬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이게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남양주의 박준영 어르신은 점심 먹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실 뻔했어요. 그 뒤로는 식사 후 최소 30분은 실내에서 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엔 생강차나 계피차처럼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료가 좋아요. 소화도 돕고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식사 후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잖아요.
광주에 사는 고현숙 할머니는요. 식사 후 꼭 딸에게 전화를 하세요. 엄마 밥 드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꼭 가까이에 두시고요.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편하게 다스리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순천에 사는 이경자 할머니는 식사 후 10분 명상 그리고 20분간 글 쓰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오더래요. TV나 스마트폰보다 책 한 장 넘기고 손으로 글씨 한 줄 쓰는 게 뇌 건강에도 위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이 여러분 건강을 좌우합니다. 절대 누우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마세요. 과격한 운동도 금지입니다. 대신 바르게 앉아 계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가족이나 이웃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30분 뒤엔 천천히 산책.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건강이 정말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건강이라는 건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당신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사랑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